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살아온 이 긴 세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문득문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 것 같아.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이 정말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간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온 그 긴 여정을 천천히 되돌아보려 합니다. 2500년 전 공자라는 분이 남긴 말씀을 통해서요. 공자의 말씀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분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왕족도 아니었고, 특별한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죠. 그리고 7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는 7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홀로 설 수 있었으며, 40세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세에 모든 말이 순하게 들렸고, 70세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잘못됨이 없었다. 이 말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70세 노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한 솔직한 고백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담담한 회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삶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도 15세 때가 있었고, 30세 때가 있었고, 40세, 50세, 60세, 70세를 지나오셨습니다. 그 각각의 시기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만의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6단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여러분의 삶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15세, 배우고 싶었던 시절 지하. 그때 우리는 모두 배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동네 어귀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어른들이 하는 일을 힐끔힐끔 훔쳐보던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신문 한 장을 여러 명이 돌려보던 시절. 학교에 가고 싶어도 또 못 가신 분들도 계셨고, 야학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올해 77세이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때는 여자애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 오빠들은 학교 보내도 또 딸은 안 보내는 집이 많았어.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동네 교회에서 밤마다 글자 배웠어. 캄캄한 골목길 혼자 걸어서 다녔지. 무섭기도 했지만 배우는 게 너무 좋았어. 가, 나, 다, 라.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익힐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 그때 배운 게 평생 내 자산이 됐어. 배움은 나이가 없습니다. 공자가 말한 지학은 단순히 학교 공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알고 싶다는 열망,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15세 공자가 가졌던 그 마음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할머니가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즘은 손주한테 스마트폰 배워. 유튜브 보는 법, 사진 찍는 법,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화면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근데 지금은 혼자 다 해.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손주 사진도 내가 찍어서 보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배우는 게 있으시잖아요. 건강관리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손주들 세대를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그게 다 배움입니다.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
15세의 공자가 가졌던 그 배움의 열정을 지금 70세, 80세의 여러분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더 재밌어. 젊을 땐 시험 때문에, 출세 때문에 배웠는데, 지금은 그냥 알고 싶어서 배워. 이게 진짜 배움인 것 같아. 요즘 나 단청 배우러 다녀. 절에 가면 그 예쁜 무늬들 있잖아. 그걸 직접 그려보는 거야.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한데. 그래도 재밌어.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맞습니다. 배움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며 살아갑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입니다. 30세, 버티며 서야 했던 시절 이립. 인생의 가장 무거운 시절. 30대는 누구에게나 전쟁터였습니다. 시집 장가가서 살림 차리고, 공장이든 농사든 일터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부모님 봉양하면서 아이들 밥 먹이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인생은 30부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된 건 실제로 30대를 살아보고 나서였죠. 30부터 인생이 시작된다는 게 편하고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책임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죠.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0년은 정말 기억도 잘 안 나.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애들 밥 먹이고, 빨래하고, 논일하고. 그때는 아프면 안 되는 줄 알았지. 아프면 집안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한 번은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도 밥상은 차려야 한다고 부엌에 기어들어갔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지.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애들은 밥 먹어야 하고, 남편은 일 나가야 하고,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선다는 것의 의미, 공자가 말한 이립, 즉 스스로 선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된다는 것,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힘을 기른다는 것이었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30대 때 공사판에서 일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지. 여름엔 땀범벅이 되고 겨울엔 손발이 얼어터져도 그냥 일했어. 월급날이면 봉투 들고 집에 오는데 그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구나 하는 자부심. 힘들었지만 그게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어. 가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집에 가면 아내가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애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면 그게 힘이 됐어. 내가 이 사람들의 기둥이구나. 내가 서 있어야 이 사람들도 선다는 걸 알았지. 우리가 견뎌낸 시간, 그 시절을 지나온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허리 휘도록 일하고, 잠 줄여가며 가족 돌보고, 자기 한 끼 걸으면서 자식 밥 먹이고, 그렇게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살기 바빴어. 의미 같은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산더미고, 밤에 잠들 때까지 쉴 틈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시간이었어. 그때 버틴 게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 수 있는 건 30대에 제대로 섰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버텨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30대의 그 고된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40세, 흔들리면서도 걸어간 시간. 부록. 가장 많이 흔들린 나이. 공자는 40세를 부록이라 했습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40대는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위로는 늙어가는 부모님, 아래로는 크는 자식들, 회사에서는 승진 경쟁, 집에서는 생활비 걱정.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40대 때가 제일 힘들었어. 아버지 병원비에,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에. 새벽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오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일어나서 일 나가는 수밖에.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었지. 친구들 만나면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포기할 수도 없잖아.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의심 속에서도 걸어가다. 40대는 정말 많은 의심이 드는 시기입니다.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대 초반에 남편이 사업 시작했어. 빚을 내서 시작한 거였지. 나는 그게 너무 불안했어. 잘못되면 어쩌지? 우리 망하는 거 아닐까? 밤마다 잠을 못 잤어.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빚만 잔뜩 남았지.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이 남자 믿고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 의심과 함께 사는 법. 공자의 부록은 의심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면서도,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계속 걸어가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애들은 키워야 하고, 집은 지켜야 하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일했어. 식당에서, 공장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지. 의심도 많았고 불안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버텼어.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그렇게 10년을 버텼더니, 어느새 빚도 다 갚고, 애들도 다 컸더라고. 그때 알았어. 확신이 없어도 걸을 수 있다는 걸.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40대의 부록은 완벽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고 의심스러운 길을 걸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대 때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어. 승진해서 밀리고 동료들한테 무시당하고 매일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았지. 그만둘까? 매일 그 생각만 했어. 근데 그만두면 가족은 어떻게? 애들 대학은. 그래서 이 악물고 버텼어. 확신은 없었어.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 근데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50이 됐고 퇴직도 했고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어. 돌이켜보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제대로 걸어온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셨죠. 그것이 바로 진짜 부록입니다. 50세,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다 지1000명. 인생이 조금씩 보이는 나이. 50이 넘어가면 뭔가 달라집니다.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컸고, 일도 익숙해지고, 인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 넘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봤어. 젊을 땐 그냥 눈앞에 일만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왔더라고. 그나들이 결혼하던 날. 문득 내가 이 애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싶었어.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 바빠서 같이 놀아주지도 못했고, 화도 많이 냈고,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위로가 됐어.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 공자가 말한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운명에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인정하고 이것도 내 삶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젊을 땐 그게 너무 억울했지. 왜 나만 이렇게 사나 싶었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50 넘어서 보니까 가난했지만 자식들은 바르게 컸고 남편이랑 다투면서도 함께 늙었고 친구들도 여전히 내 곁에 있더라고.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사람은 잃지 않았어. 이게 내 삶이구나. 나쁘지 않았구나 싶었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다. 50대가 되면 비로소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50 넘으니까 내 인생이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 가까이서 보면 뒤죽박죽인데 멀리서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더라고. 20대 때 겪은 고생도, 30대 때 버틴 시간도, 40대 때 흔들렸던 순간들도 다 의미가 있었어. 그때 그 일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그걸 깨달았을 때 마음이 편해졌어. 내 삶을 긍정하는 힘. 50대의 지천명은 모든 걸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부족했어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50 넘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더 이상 남 부러워하지 않게 되더라고. 내 인생이 남들보다 못해도 이게 내 삶이니까 괜찮아. 젊을 땐 자꾸 비교했거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 내 삶은 내 삶이고 남의 삶은 남의 삶이야. 비교할 필요가 없어. 60세, 귀가 부드러워지다. 이순. 모든 말이 편안하게 들리는 나이. 60이 넘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젊을 때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기분 나빴죠. 시어머니 잔소리, 남편 빈잔, 자식들 불평. 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며느리가 뭐라 해도 그냥 그래, 내 말이 맞아 하게 돼.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부글부글했을 텐데 이제는 저 애도 저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싶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아니까. 그냥 듣고 넘기면 돼. 속상해봤자 내 몸만 상하지. 며느리도 나중에 알겠지. 나이 들면 다 알게 돼 있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다. 공자가 말한 이순, 즉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상대 말을 무조건 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가끔 나한테 핀잔을 줘.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내가 너 키운 건데 어디서 말대꾸야 했을 텐데. 지금은 저 애가 나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싶어.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 말아.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걱정이 많을 거야. 늙은 아버지 챙기는 것도 부담이고 자기 가정도 돌봐야 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 세상을 너그럽게 보다. 60대가 되면 사람들의 말이 예전처럼 날카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이죠. 한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이 들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남 말에 상처 안 받게 된 거야. 예전엔 누가 한마디만 해도 며칠씩 소갈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겨.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세상이 다 평화로워 보여. 똑같은 말인데도 예전엔 비난처럼 들렸던 게 이제는 조언처럼 들려. 평화로운 마음. 60대의 이수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편안하게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도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도 화나는 일은 있어. 뉴스 보면 답답한 것도 많고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 싶은 것도 많아. 근데 예전처럼 혈압이 확 오르진 않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화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건강만 해치니까. 이제는 마음을 편하게 먹는 법을 알아. 70세.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 종, 심, 소, 욕, 불, 유구. 드디어 찾아온 자유. 그리고 마침내 70세.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70세가 되면 뭘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솔직해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82세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요즘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동네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싶으면 가고, 날씨 좋으면 산책 나가고, 손주 보고 싶으면 찾아가고, 누가 뭐라 하면 어때? 이 나이에 내 마음대로 못 살면 언제 살아? 물론 막 사는 건 아니야. 가족한테 폐 끼치는 일은 안 하지. 밤늦게까지 술 마시거나, 무리한 일 하거나, 그런 건 안 해. 그냥 내 하루를 내가 정하는 거야. 오늘은 뭐 먹고 싶다. 오늘은 어디 가고 싶다. 그런 작은 것들. 삶의 중심을 찾다. 70세의 종심 소욕은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을 완전히 자기 안에 두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남 눈치 보느라 바빴어.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 이렇게 하면 뭐라 할까? 저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부터 했지. 근데 이제는 달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사는 건 아니야. 그냥 솔직해진 거지. 나 오늘 집안일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해. 내일 하면 되지.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진정한 자유를 만나다. 70, 80이 넘으면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도 돼라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평생 의무감으로 살았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들. 이건 내가 해야 해. 이건 내 책임이야. 그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그냥 나로 살고 싶어.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하고 싶지? 그 생각부터 해. 그게 이 나이의 특권인 것 같아. 자유롭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삶. 공자가 말한 종심소욕 불유구의 핵심은 마지막 세 글자, 불유구입니다.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죠. 70세가 되면 마음대로 해도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손주들이 내가 너무 자유롭대. 할머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신다. 그러면서. 그래, 맞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이상한 건 안 해. 밤늦게 놀러 다니거나, 돈 펑펑 쓰거나, 건강 해치는 짓은 안 해. 평생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다 알거든.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잘못될 일이 없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온 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60대, 70대, 80대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공자가 말한 그 모든 단계를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15세에 배우고 싶어 했던 그 마음, 30세에 흔들리며 섰던 그 시간, 40세에 의심하며 걸었던 그 길, 50세에 내 삶을 이해하기 시작한 그 깨달음, 60세의 마음이 편안해진 그 평화, 그리고 지금 70세가 넘어서 드디어 찾은 자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누군가의 허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공자는 70세에 깨달았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제 그 나이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이 나이에 내 마음대로 못 살면 대체 언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도 소중했고 가족을 위해 버텨온 시간도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여러분은 이미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그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죠. 쓸모없음이 때로는 가장 큰 쓸모다라고. 평생 쓸모있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장자는 전혀 다른 시각을 선물합니다. 이제는 쓸모없어도 괜찮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자유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쓸모 있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